미국 월가에서 채권 분야에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채권 투자의 달인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 최대의 채권 펀드 운용사인 핑코를 설립한 신화적인 채권왕의 원조인 빌 그로스입니다. 최근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향후 투자 전망에 대한 뉴스레터를 하나 게시했는데요. 비이성적 과열이 증시를 지배해왔다면서 안전띠를 매라고 투자자들에게 쓴소리를 마구 쏟아냈습니다. 빌 고로스는 현재 채권 시장에 공급이 너무 많고 장기금리 예측 전망도 부정적이라면서 장기채 투자에 대한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네트워크의 주제는 원조 채권왕의 작심 경고, 금리 하락기, 채권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빌 고로스의 채권 투자 전망, 장기채 투자가 위험한 이유, 그리고 차별화 투자 전략, 접근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보 박사입니다. 월가에서 구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여기 빌 그로스는 금년 초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국채 투자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빌 그로스는 작년 8월 초 채권 금리의 상승 경고, 10월 말 연준의 금리 인하 피벗에 베팅했다고 합니다. 역시 채권 투자의 달인답게 마켓 타이밍을 정확하게 포착한 것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3%대 후반까지 하락했던 10년물 금리가 작년 연말부터 우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재는 4.3% 부근에서 등락하고 있는데요. 빌 그로스는 금년 초 10년물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면서 장기채 대신 단기채 투자를 추천했습니다. 그는 당시 금리의 우위쪽 방향이 열려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초 이후 지금까지 10년물 금리는 50bp 이상 가까이 상승해 있습니다. 최근 빌 고르스는 자신의 홈페이지의 투자 전망 보관서 인베스먼트 아웃룩 아카이브에 뉴스레터 하나를 게시했는데요. 채권 투자에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이 3.2%에서 2.3%로 냉각되어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 다음으로 채권 시장에 공급이 과다하고 CNBC에 출연하여 홍보하는 채권 구루들을 이해할 수 없다. 이 그루 중에는 신채권왕인 제프리 건들락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시 나타나는 커브 스티프닝에 주목해 보면 단기채 투자가 장기채보다 유리하다 등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론적으로 빌 그로스는 채권 투자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 그로스가 주장하는 장기채 투자가 위험한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포커스 네트워크 시청자들이라면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합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시죠? 이를 경제학에서 피셔 이펙트라고 하지요. 세인트 루이스 연준 홈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왼쪽 위의 그래프가 10년 실질 금리이고요. 아래 그래프가 10년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즉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살펴보면 실질 금리는 약 2%,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약 2.3%로 각각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하면 명목 금리가 4.3%가 나옵니다.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와 상당히 비슷하죠. 하지만 현재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3.2%에서 2.3%로 내려올 것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 즉 스티키하여 6개월 이상 횡보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최정점이었던 9.1%에서 3%대 초반까지는 잘 잡혔지만 빌 그로스는 2.3%까지 내려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10년물 국채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가 4.3% 우위로 열려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빌 그로스가 채권 시장에 공급이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가장 큰 주범은 재무부의 국채 발행입니다. 왼쪽에서 1950년 이후 미국 정부의 나라 살림살이가 흑자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과거 75년 동안 9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가 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가장 큰 적자가 났네요. 그만큼 엄청난 돈이 풀렸다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 적자가 줄어들 기미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앞으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처에서는 2050년까지 이 비율이 20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나 현재 추세대로 불어난다면 10년이 앞당겨지게 됩니다. 정부 부채 증가에 따라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시장에 공급량이 불어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결과적으로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채권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빌 그로스가 채권 투자, 특히 장기채 투자가 매력이 없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작년 12월 FOMC에서 금년 중 기준금리 인하를 선언한 데 이어 얼마 전 3월 FOMC에서 재확인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단기 금리가 제일 먼저 하락하고요. 장기 금리도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단기물의 하락폭이 장기물보다 더 크게 되고요. 이러한 현상을 불 스티프닝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보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불 스티프닝이 일어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풀리고 플러스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에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에서 보듯이 불 스티프닝이 진행되면서 회색 막대의 경기 침체 구간에 예외 없이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번의 긴축 사이클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단기 금리 역전과 경기 침체 지표를 개발한 캠벨 하비 교수는 경기 침체 진입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번에는 이 지표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3월 24일 기준으로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 차는 2022년 7월 5일 이후 625일째 역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78년 8월 이후 가장 최장 기간입니다. 역사적 평균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후 7개월에서 49개월 사이에 경기 침체가 왔는데요. 현재 역전 기간은 약 20개월이 됩니다. 그러므로 월가의 낙관론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고용 지표가 갑자기 악화되어 경착륙에 빠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평균으로 볼 때 2026년까지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장기채 투자가 위험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근거하여 결론적으로 빌 그로스는 현재 자신의 채권 투자 전략을 2년물 단기채는 롱, 5년 또는 10년물 장기채는 숏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기물 금리가 아직 매력적이고 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 이익도 기대되는 반면 장기물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에 따른 금리 상승에 따라 자본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블라인 캐피탈의 CEO이고 신채권왕인 제프리 건들락은 정반대의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는 작년 말 CNBC에 출연하여 내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3%로 하락할 것이라고 선언하여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인터뷰한 작년 말 이후 채권 시장의 펀더멘탈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건들락은 바로 지난주 웹캐스트에 출연하여 자신의 채권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즉 경제가 약해지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10년물 금리가 3.25에서 3.5%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그때 채권 투자의 아하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밝은 채권 투자를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신구 두 채권왕의 채권 투자 전략의 방향성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채권왕의 투자 전략이 맞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의 투자 의견을 그대로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벤자민 그레 이엄의 말처럼 투자의 가장 큰 원칙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나만의 투자 스타일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1년간 미국과 한국의 채권 ETF 상품의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은 채권 투자가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미국의 만기 20년 이상 장기채에 편입되는 TLT ETF와 이것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인 TMF ETF입니다. 지난 1년간의 수익률이 각각 TLT-10.1%, TMF-36.7%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채권 ETF 상품인 KB스타 국고채 30년물 마이너스 2.2%, 코세프 국고채 10년물 1년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0.3%입니다. 그러나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긴축이 완화되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지금이 채권 투자에는 가장 적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시행 경로, 경기 연착륙 또는 경기 침체 등 경기의 방향성에 대응한 유연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금리 인하기 채권 투자 전략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원조 채권왕 빌 그로스는 보수적 투자 관점이며 인플레이션이 3%대 내외에서 고착화되어 10년물 과대평가, 금리가 4.3% 우위로 열려 있으므로 단기채 투자 선호, 장기채는 비매력적이다. 둘째로 반면에 신채권왕 건들락은 적극적 투자 관점이며 연준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3%대 중반 이하로 하락 예상되고 경기 둔화 저점에서 장기채 투자 수익률의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 진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조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 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따라서 지난 3월 FOMC에서 금년 중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재확인되었고 향후 금리와 경기의 방향성에 따라 차별화 전략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최근에 발행된 단기 고금리 채권과 과거의 저쿠폰 장기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는 바벨 전략 또는 만기별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평준화하는 사다리 전략, 그리고 장기채 ETF의 경우에는 가격 변동 위험이 있으므로 매매 타이밍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오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후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